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동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의 다우존스 차트인데요. 다우존스가 금요일날, 저번 주 금요일날 또 0.69% 하락을 하면서 또 내려온 모습이죠. 반등했다 내려온 모습이고, 나스닥도 보시면은 나스닥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2.18%나 급락을 하면서 또다시 저점 부근까지 내려버렸죠.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1.3% 하락하면서 또다시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이렇게 마감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또 영향이 컸습니다. 보시면 코스피는 지금 0.59% 하락으로 마감해서 좀 양호하게 좀 마감을 했는데, 미국이 나스닥이 많이 빠졌다 그랬죠. 코스닥을 보시면 2.16%나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시장을 짓누르는 악재가 두 가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미국의 긴축입니다. 긴축.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변수인데,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이 미국의 긴축, 이 전쟁보다도 이 미국의 긴축이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긴축은 뭡니까?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 드디어 이제 3월 15일 내일부터 16일 내일 모레까지 양일간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자, 이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고, 얼마만큼 인상을 할 거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연준은 지금 3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3년 만에.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2020년도죠. 이때 금리를 내리고 나서 2021년, 2022년, 거의 여기 뭐 횟수로 따지면 3년인데 거의 만 2년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만에 지금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 지금 발작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작. 이게 지금 가장 큰 변수입니다. 내일하고 내일 모레.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보시면 가장 최근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2015년 12월 16일이었습니다. 2007년 8년도에 이때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5.3%였다가 이렇게 급락하면서 거의 제로금리 가죠. 왜 가죠? 이때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지죠.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때 제로금리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2009년부터 2015년도까지 무려 6년간을 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2015년 12월 16일 날 이때 금리 인상을 해요. 처음으로. 그래서 금리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올립니다. 올렸다가 2018년 말에 이때 금리가 최고치에 오릅니다. 2.5%.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가장 최근에 금리를 올린 시점이 2015년 12월 달이잖아요. 이때 미국 증시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다우존스 월봉입니다. 이게 다우존스 월봉인데, 이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죠. 처음에 12월 달에 2015년 12월 달에. 그 전에 보세요. 다우존스가 이때 변동성이 엄청 심했어요. 몇 개월 동안. 금리 인상 전에. 그래서 금리 인상 하고도 지금 2개월 동안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다우존스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거의 보시면 2년 넘게 우상향을 했어요. 그리고 S&P 500도 보시면 S&P 500도 이때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죠. 금리 인상 전에 한 4개월. 그래서 4개월 동안은 계속 등락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리 인상하고 나서도 또 2개월 동안 또 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는데 그 전에 한 4개월 정도는 계속 지금처럼 변동성이 엄청 컸죠.
그 금리 인상을 하고 2개월 정도는 또 약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올라갑니다. 2년 넘게. 그러니까 지금도 금리 인상 전에 이런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금리 인상하고 나서 또 이렇게 좀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시장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를 보면요. 자, 이게 미국의 S&P 500, S&P 500의 PER과 PBR과 ROE가 있습니다. 자, 이 ROE를 한번 볼게요. 네, 자기자본 이익률, 이게 성장성의 지표죠. S&P 500의 이 작년의 ROE가 19였습니다. 근데 올해 ROE는 19.5예요. 성장하죠, 또. 늘어나죠. 그리고 내년에 ROE도 또 19.8. 미국의 이런 S&P 500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우상향.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지금은 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그리고 이제 전쟁이라는 변수도 있긴 있지만, 이 금리 인상이 라는 변수가 좀 사라지면 결국에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을 때 우리나라 증시 모습을 보시면 지수는 별로 못 갔어요. 코스피가 2015년 12월 달. 그래서 계속 거의 1년 동안 올라간 게 없습니다. 코스피가. 그러다가 2017년도에 이때 반도체 IT 붐이 일어나면서 지수가 여기서 한 30% 정도 올라요. 그리고 나서 쭉 빠집니다. 이때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시점에 올라간 게 거의 없어요. 이껏 올라봐야 30%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은 더 심했죠. 거의 2년 가까이를 조정을 합니다. 2년 가까이 지수가. 그러다가 2017년 말부터 2018년 빵 터졌다가, 그 다음에 이것도 미중 무역전쟁으로 뚝 떨어져요. 지수는 별로 재미없었어요. 과거에도 보면.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 하지만 이때 이 한국 증시의 주도주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자, 이게 테스입니다. 테스의 월봉인데, 이거는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만들어서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기업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자, 테스의 월봉을 보시면 2015년 12월 달 이때쯤이죠. 이때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얘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거의 7,000원짜리가 최고점 거의 2년 가까이 상승을 해가지고 이게 43,000원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몇 배예요? 6배 올라왔습니다. 아까 코스피랑 코스닥은 별로 못 올라가죠. 근데 이때 주도주는 6배가 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무려 2년 동안 계속 우상향을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냐면 테스 실적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테스가 보시면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죠. 2016년도에 이제 364억 영업이익. 아마 그전에는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데 아마 이때부터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는 또 영업이익이 퀀텀 점프합니다. 630. 그리고 2018년도에는 좀 떨어지죠, 영업이익이. 2017년도까지 피크였죠.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 이때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때문에? 여기 영업이익이 급증하잖아요. 급증.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급증하다 보니까 아까도 계속 우상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BH의 월봉인데 BH는 FPCB, PCB 쪽 관련된 회사입니다. BH의 이런 그 월봉을 보시면요. 자, 이때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고도 BH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거의 6개월간을 계속해서 재미없는 상황이었다가 그 이후에 한 7개월째 되는 구간에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또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 나와요. 계속 우상향합니다. 이때부터. 거의 몇 개월 동안 한 1년 한 6개월 정도를 우상향을 하는데 2016년 이때 최저점이 2,000원짜리가 2017년 최고점이 3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몇 배 올랐어요? 15배. 무려 1,500%가 올랐습니다. 지수는 별로 올라간 게 없어요.
코스피랑 코스닥은. 그렇죠? 근데 이런 주도주들은 15배가 올랐습니다. BH도 실적을 보시면 2016년도까지는 적자예요. 적자. 근데 2017년도에 이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되는데 이때 실적이 무려 엄청나게 급증합니다. 757억. 757억. 그리고 2018년도에도 실적이 엄청 좋아져요. 영업이익 910억.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실적이 엄청 좋죠. 보세요. 자, 그러니까 먼저 2018년도에는 이제 실적을 반영해가지고 주가가 꼭지를 찍은 거고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먼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저점 대비 15배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으로 해서 지금 시장이 조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이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져도 지수는 거의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도주들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한다. 그 주도주들이 어떤 종목? 실적 장세라 그랬죠.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종목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우상향을 한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셨다고 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이런 조정장을 잘 견뎌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환율을 보시면 환율이 또다시 급등하면서 1242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환율의 모습은 거의 그 저항선 끝자락에 와 있는데요. 과거에도 이 환율이 1250원대가 이제 저항선이었거든요. 이 전후가. 2010년도 이때는 유럽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거의 1250원 전후까지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이때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죠.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렇게 환율이 1250원대까지 왔고, 그 다음에 2020년도 이때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과거의 고점들이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전쟁, 그리고 미국의 FOMC, 이런 미국 긴축 때문에 환율이 여기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환율이 거의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올 만큼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FOMC 회의가 끝나고 환율이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도 보시면 국제유가도 전쟁이라는 공포성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지금 뭐 증산을 하겠다 라는 소식 때문에 급락을 했죠. 그래서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국제유가도 고점 치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 하는 모습들. 그래서 지금 환율은 아직 피크지만 이거 보시면 지금 계속 피크를 찍고 날리고 있지만 여기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느 정도 고점 찍고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고요. 종목별로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렸죠. DB하이텍도 보시면 1월달에 좀 조정을 했다가 지금은 거의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많이 안 빠지고 있어요.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DB하이텍 실적이 너무 좋다 그랬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3,900억, 4,000억이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6,000억입니다. 그럼 영업이익 몇 배 증가해요? 50% 급증하죠. 내년에도 7,000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유하고 계신다면 잘 버티셔야 되겠죠. 그리고 PSK, 반도체 장비주, 이 종목도 최근에 좀 조정을 하긴 했지만 아직 차트상으로 보면 잘 버텨주고 있고, PSK도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작년에 영업이익이 991억, 올해는 1130억, 내년엔 1326억. 자, 영업이익이 급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도체.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인텍플러스. 이게 PCB 업체죠. PCB 업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업체인데, 인터플렉스도 최근에 고점을 찍고, 3월 초에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금 이런 시장 상황이 어려워서 내려온 거죠. 기업이 어려워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인텔플렉스의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32억을 기록하면서 계속 3년 연속 적자였다가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해요. 실적을. 그리고 나서 올해는 예상 영업이익이 439억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10배 이상 늘어나요. 자, 올해만 좋냐? 아니죠. 내년에 또 영업이익이 600억대입니다. 올해 내년에 영업이익이 급증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주가는 지금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자, 월봉을 보시면 지금 거의 바닥권에 있어요. 바닥권에 아직도. 이제 올라가려고 지금 자세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무섭다고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돈이 있으면 더 사야 된다. 반도체 종목들도 좀 차별화를 좀 해야 됩니다. 차별화. 지금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종목들도 있고 인터플렉스나 PSK 그다음에 DBI텍처럼 아직은 추세가 받쳐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영업이익이 좋아도 추세가 꺾인 종목들은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추세도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적도 좋아야지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좋은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엔터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 보세요. 엄청나게 강하죠. 그 다음에 JYP 마찬가지입니다. 1월달에 바닥 찍고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M 마찬가지죠. 자, 이 엔터주들을 여러분들에게 왜 주목하라 그랬죠? 엔터주. 첫 번째, 위드 코로나 하면은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주요 수입원이 콘서트입니다. 콘서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콘서트. 그리고 이런 엔터주들은 또 메타버스하고 또 NFT하고 또 연관이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바닥 찍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수랑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자,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예요. 그리고 펄어비스 하고 지금 카카오 게임즈. 자, 이런 종목들도 지금 바닥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가 못 가니까 이 종목도 같이 지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고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두 종목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보시면요. 펄어비스의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는 예상 영업이 작년에 영업이 한 430억 정도. 이때는 거의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나와서 얼마 안 나왔는데 보통 펄어비스의 평균 영업이익이 연간 평균 영업이익 한 1,500억 정도 하면 1,500억. 근데 올해는 예상 영업이익이 3,000억이에요. 영업이익 거의 2배 급증이죠? 그리고 올해만 좋냐? 내년에도 좋아요. 내년에는 거의 4,900억, 거의 5,000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럼 내년도 영업이익이 급증한 겁니다. 근데 주가는 현재 지금 이런 바닥권에서 지금 등락을 반복하면서 못 가고 있죠. 근데 이런 FOMC란 변수가 좀 사라지고 전쟁이 또 협상이 또 잘 된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은 펄어비스를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이 주포예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보시면 실적이 워낙에 좋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1,143억을 찍으면서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000억을 넘어섭니다. 사상 최대 이익을 냈죠. 그리고 올해도 보시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200억입니다. 거의 영업이익이 2.5배 이상 급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도 거의 4,000억 가까이 예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지금 대외 변수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변수들이 사라지면 올라갈 수 있겠죠. 엔터주랑 게임주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CJ, CGV,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카지노 쪽, 그 다음에 하나투어, 여행 쪽. 이런 종목들은 뭐예요?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HMM은 오늘 좀 반등을 했는데, 제가 볼 때 HMM은 최근에 너무 시세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그닥 좋아 보이지 않은 종목입니다. 왜냐면,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2,000원짜리가
2021년 작년에 최고점이 5만원 찍었습니다. 거의 20배 넘게 올랐어요. 20배. 이렇게 대시세가 한번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시세가 별로 제가 볼 때는 좋은 시세가 안 나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반등, 그냥 최근에 뭐 전쟁이라는 변수 때문에 이런 해운원 업황들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고, 여기 이전 고점을 뚫을 수는 있을지는 저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회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냥 이런 전쟁이라는 변수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 콤보. 자, 이거는 2차전지 소재 쪽이죠. 2차전지. 2차전지가 최근에 이제 니켈, 소재 니켈 가격의 급등 때문에 지금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습을 보니까 거래가 좀 터지면서 또 급락이 나왔어요. 제가 2차전지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저는 2차전지가 지금은 별로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성장성을 뛰어나지만 지금은 별로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주가가 저점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첨보도 저점 대비 2020년 저점 대비 거의 10배 넘게 올랐고요. 에코프로 BM도 10배 넘게 올랐고요. LNF는 거의 20배 넘게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장기간. 한 1년 6개월 동안 이상은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랐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2차전지 소재주를 별로 안 좋게 보는데, 오늘 또 급락이 나오고 이제 외국인도 지금 여기에서 2차전지 소재 쪽에서 물량을 조금 빼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소재 쪽은 당분간 매수보다는 그냥 관망을 하셔야 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 이거는 지금 정책 수혜주죠.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GS건설은 오늘 신고가를 내버렸네요. 건설주는 뭐예요? 이런 건설 규제 완화, 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이런 거에 대한 규제 완화로 해서 이제 건설주도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바닥에서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카카오톡에서 서비스하는 이 카카오뷰라는 곳에서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주식 관련된 글들을 제가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채널을 추가를 하셔가지고 주식 투자하는데 저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추가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이렇게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이걸 클릭하면은 이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PH 플러스 채널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제가 올리고 있는 그런 주식 관련된 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글들을 보시려면 카카오톡을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카카오톡에 하단의 가운데 보면 이 눈 모양의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하단 가운데 눈 모양 버튼 누르시고 채널 추가하셨으면 이제 마이뷰라는 탭으로 가시면 제가 올리고 있는 주식 관련된 글들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시장 상황 어렵지만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실적 장세예요. 실적 장세. 과거처럼 아무 종목이나 막 올라가는 유동성 장세가 아닙니다. 실적 장세의 핵심은 뭐예요? 실적이라는 거예요. 실적.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종목.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영업이익도 좋고 큰 추세로 보면 추세가 우상향하는 종목.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의 포트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버티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종목들은 우상향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시장은 어려워도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종목은 우상향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